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도저히 못 잡겠어요.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디자인은 원래 감을 잡고 남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을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두루뭉실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어쩌면 디자이너의 역할을 스스로 지우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디자인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디자이너의 중요한 역할은 구체적이지 않은 무엇인가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시각화하여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작업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봅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설계하기, 그리고 그 설계를 시각화하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견에 따라 뒤집히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매일 수정이 이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일에 영혼이 털리는 이유는 설계와 시각화가 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채 흘러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도 비슷합니다.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왜 하는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니까요 라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저는 디자이너가 의뢰받은 일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결국 클라이언트나 회사의 요구에 맞춰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일이고 개인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포폴에 담겨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회사에서 제가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 귀엽게 그릴게요 라고 말했을 때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귀여운 컨셉이 필요한지, 메타포가 적절한지, 소비자의 니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더더욱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기획이 약해요. 저는 기획을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설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그림 그리기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림 그리는 것이 전부라면 드로잉이라고 불러야겠죠. 디자인은 클라이언트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혹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그 설계된 아이디어를 비주얼로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기획을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는 디자인을 그림 그리는 일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폭이 좁고 한 번 한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내 취향이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을 멀리 보면서도 동시에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그 사이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가장 별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현상과 경제, 트렌드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그 위에서 디자인을 설계해야 합니다. 작은 현상 하나라도 깊게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디자인이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업이 힘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지, 나와 맞지 않는 길인지, 혹은 재능이 부족한 건 아닌지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디자인은 창의력이나 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가 주어질 때마다 그때그때의 감에 기대어 빈칸을 채우듯이 작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는 시합 전에 매일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하죠. 그리고 본 시합에서는 전력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디자인 작업에 대한 학습이나 연구를 평소에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이 없어도 평소에 작업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디자인에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적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정확한 형태를 그리려면 툴을 이용해서 수많은 것들을 그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래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곧바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다루거나 심볼의 형태를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비주얼 요소를 잘 만들어내려면 수많은 습작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이거 못 그리겠어요. 어떻게 쉽게 그리죠? 라는 질문을 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쉽게 저절로 결과물이 나온다면 누가 왜 디자이너에게 돈을 주고 프로젝트를 의뢰하겠습니까?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멋진 결과물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디자인 시안, 그리고 오래 다듬고 또 다듬은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의 머리와 손은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실패가 동반됩니다. 왜 나는 저렇게 안 나오지? 라는 질문이 들 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작업을 할 때 나는 얼마나 많은 시안을 잡아보는지,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다듬어 보았는지를 되물어 보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초기 작업을 보고 제가 다시 작업을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 실망한 표정이 번지곤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적은 학생에게 처음 시안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방향성을 다시 잡아 새롭게 작업하는 일도 흔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일주일의 노력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쌓인 고민과 손의 흔적이 다음 작업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시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피카소는 생전에 5만 점 이상의 작품을 남겼다고 하죠. 그가 활동한 기간을 94세까지라고 생각을 해도 활동기 80년 동안 한 달 50점, 하루에 2점꼴입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가 생각한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이 그를 천재처럼 보이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너무 쉽게 천재라는 단어 하나로 단정 지어버린 건 아닐까요? 하루에 2작품을 만들어 본 경험은 있는가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하지만 하루에 2작품을 꾸준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혹시 재능이 부족해서 디자인을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은 한 세기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습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 작업 자체가 어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디자인을 즐겁게 하려면 내가 생각한 결과물이 내 손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즐기려면 그만큼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사전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립니다. 디자인은 감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으로 바꾸는 설계의 힘, 그리고 그것을 보이게 만드는 시각화의 힘이 만나 완성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